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여러 장의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것도 3D 효과를 내면서 나타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성된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사진이 나타나고 이렇게 3D처럼 이렇게 입체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사진이 밀려가면서 새로운 사진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테두리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D 효과가 나는 사진 슬라이드 효과를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요즘처럼 스마트폰으로 되게 우리가 추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저기에서는 사실 어떤 것들이 쓰이냐면, 여기서는 효과라고 하는 효과, 개별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지정하는 걸 통해서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V1 트랙과 V2 트랙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V1 트랙은 이렇게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에 대해서 선택해 보시면은 우리가 가우시안 블러라고 하는 효과를 지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는 이렇게 희미하게 나타나는 효과인데, 이렇게 배경에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배경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배경 위에 여기 사진들을 5장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에서도 보면 요 5장의 사진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개별 이 사진 클립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스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어떠한 효과들이 적용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적용 효과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레디얼 섀도우,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그 다음에 요 레디얼 섀도우는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드롭 섀도우는 여기 전체 사진에 대해서 입체적인 그림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베이직 3D, 요거는 우리가 3D 효과를 주는 그런, 이렇게 아까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3D 효과가 나타나죠. 이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개의 효과를 통해서, 간단하죠. 3개의 효과. 그럼 이 효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영상을, 그러니까 3D 효과가 나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여셔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3D 포토 슬라이드 쇼, 이렇게 우리가 영문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작업할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열렸고요. 이제 시퀀스를 열어야 되겠죠. 파일 뉴에 시퀀스를 클릭하셔서 우리 FHD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을 미리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서 OK를 누릅니다. 이 FHD는 앞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에디팅 모드는 커스텀, 타임 베이스는 29.97, 그 다음에 1920에 1080의 해상도, 그 다음에 오디오는 48000,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를 가져와야 되겠죠.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I를 눌러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임포트 대화 상자를 눌러서 여기서 사용할 그런 파일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린 리프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상을 사용할 때 배경 이미지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CTRL 키를 눌러서 이게 세 사진, 하나, 둘, 셋, 넷,
5개의 새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열기를 클릭하면은 막바로 이와 같이 프로젝트 패널에 우리가 이 사진 이미지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서 그린 립 백그라운드를 V1 트랙, 첫 번째 트랙에 가져와서 요것을 우리가 저거를 배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져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4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기본으로 우리가 4.28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지우고 다시 보는데 우리가 사진 이미지 또는 그냥 이미지를 이 시퀀스 타임라인 패널에 가져올 때 기본으로 몇 초 몇 프레임으로 재생되는지를 기본값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수정을 하냐 하면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타임라인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프리퍼런스 대화 상자에서 타임라인 탭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스트리미지 디폴트 듀레이션이라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5초 세컨드, 그러니까 5.0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진 이미지를 타임라인으로 가져올 때 5초 동안 재생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5.00이라고 바꿔주시고 OK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드래그했을 때 5초간 재생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여기서 보시면은 요 사진이 일단 4초 28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근데 28프레임으로 되는 것은 5초가 아니고 왜 4초 28프레임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1초의 프레임 수를 29.97프레임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4초 28프레임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요 이미지가 우리가 지정됐던 FHD보다 더 사이즈가 큰 걸 알 수 있겠죠?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빠르게 이거가 맞출 수 있는 것은 오른쪽 클릭해서 스케일드 프레임 사이즈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크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화면 전체를 우리가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사진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스케일을 좀 키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찬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근데 배경이 이렇게 뚜렷하는 것보다는 배경은 좀 희미하게 형태를 약간 알아볼 수 없게 좀 분위기 있게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펙스에서 가우시안 블러 그거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펙스 패널에서 여기다가 저기 검색 상자에다가 BLUR이라고 입력하시면 여러가지 BLUR이 뜬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효과를 선택해서 여기 사진에다가 이렇게 갖다 두시면은 우리가 이펙스 컨트롤에서 우리가 가우시안 블러라고 하는 이러한 그 효과가 적용된 걸 알 수 있겠죠. 현재 지금 변화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블러니스, 그러니까 이 시뿌옇게 하는 그 정도를 아직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요거를 숫자를 드래그하거나 숫자를 입력해서 이렇게 하시면 한 30 정도만 되더라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클릭해서 직접 30이라고 입력해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을 일단은 그 배경을 만들어 보았고요.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지정했습니다. 요게 그림이 우리가 5초가 5개니까 자, 여기서 5개의 그림을 넣을 거니까 한 25초 정도, 최소한 25초가 좀 안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 25초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사진 이미지의 재생 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사진에 대해서 만약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어떤 사진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아이콘 보기예요. 좀 약간 목록 보기를 했고요. 아이콘 보기를 이렇게 했고, 여기서 어떤 사진을 먼저 놓을까? 요건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지정을 하면 되겠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요걸 먼저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은 요 사진으로 하고 싶어.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은, 자, 여기서 그 스냅인, 요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자석 효과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만 되더라도 철썩 들러붙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부엉이 올빼미 사진을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그 다음에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를 갖다 놨어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나가 지금 여기서 드래그하면 여기서 5초 기본으로 5초 재생 시간을 갖지만 우리가 1초에 29.97프레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25초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기 확대 축소 요를 붙여서 여기를 딱 맞춰서 저는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요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개별 이미지들이 다 각각 사이즈가 달라요. 그렇죠? 다 각각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여기서 보시더라도 우리가 사이즈가 다른 걸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를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시퀀스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맞춰주는 식으로 하려면, 자, 여기서 여기 사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요것도 선택하시고 요것도 선택하시고 요것도 선택하시고 5개를 다 선택하면은 그냥 다 선택이 되고, 자, 오른쪽 클릭하셔서 다 여기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라고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이 기본적인 프레임에 이 세로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 하나씩 선택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 스케일이 100이라고 맞춰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사이즈가 우리가 서서히 여기서 나타나는 게 요 사이즈인 것은 사실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몇 정도 되면 좋을까요?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한 85 정도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85인데, 근데 여기서 요 사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그럼 85라고 하면 처음부터 85로 이렇게 나오면 좀 심심하겠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0프레임서부터 5초, 그러니까 4초 28프레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서서히 커지는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자, 여기 안에서 요거를 이펙스 컨트롤스 요 패널을 선택을 하시고, 요거를 맨 앞으로 갈 때는 홈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인디케이터가 맨 앞으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스톱워치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처음에는 80 정도의 사이즈였다가, 자, 여기서 맨 뒤에 가서, 자, 엔드 키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지금 이펙스 컨트롤스 패널을 선택한 상태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인디케이터가 이동을 했죠. 키프레임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스톱워치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85 정도가 적당하다 그랬죠. 그러면 85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와 같이, 자, 보면은, 자, 처음부터 요렇게 커지면 훨씬 이 동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보기가 좋죠. 자,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동적 효과를 우리가 할 건데 지금 하나만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션이 지정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정된 효과를 나머지도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정한 효과를 여기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여기에 효과가 지정된 그 사진 소스를 선택하시고, 이펙스 컨트롤서에서 우리가 좀 요 모션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80%에서 85%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그 모션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효과를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이펙스 컨트롤에서 모션을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자, 컨트롤
C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모션이라고 하는 여기 효과가 복사가 된 거고요. 자, 그럼 붙여넣기를 할 걸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다음 옆에 거 연달아서 다 할 거라서 이걸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전체가 선택됐어요. 이 상태에서 CTRL-V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시면은 요것도 다 그 효과가 같이 이렇게 먹은 걸 좀 알 수 있겠죠? 자, 보이죠? 사진이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효과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다른 효과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몇 가지의 효과를 첫 번째 사진에 지정한 후에 이 효과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진에서 그 아날로그 사진처럼 이렇게 하얗게 테두리가 나타나는 그런 효과, 레이디얼 섀도우라는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스 패널에서 레이디얼이라고 입력하시면 레이디얼 섀도우라는 게 나타나죠. 자, 레이디얼 섀도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사진에 대해서 레이디얼 섀도우를 이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갖다가 적용하면 이렇게 바로 여기 레이디얼 효과 이렇게 적용된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라이트 소스 여기 X축과 Y축이거든요. 요 숫자를 한번 조정을 좀 해보세요. 저는 1912에 12358점 정도를 지정해 봤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지정을 좀 하시면서 요게 좌우로, 그러니까 세로, 그러니까 여기는 Y축이겠죠. 요건 X축, 여기 가로축이겠죠. 요걸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것도 우리가 프로젝션 디스턴트,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넓이를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한 3이나 4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테두리는 이런 색깔보다는 흰색이 낫겠죠. 섀도우 컬러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흰색으로, 자, 자, 이렇게 흰색으로 지정을 해서 흰색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완전히 흰색이 된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죠. 사이즈 레이어를 클릭해 주셔야 이렇게 상하로 저기 지정한다는 것도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라이트 소스, 그 다음에 프로젝션 디스턴스 이런 걸 지정을 좀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리사이즈 레이어를 지정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림자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서 어페서티를 지금 50%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여기 섀도우를 흰색으로 해준 만큼 어페서티도 100%로 해서 불투명도, 완벽하게 불투명도 이렇게 하게끔 해야 이게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요거는 렌더도 레귤러로 지정해 주세요. 요거는 그냥 렌더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 리사이즈 레이어 요것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사방에 이렇게 흰 테두리가 만들어진다,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들을 나머지 사진의 소스에도 이제 복사해주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이걸 선택을 하고 타임라인 패널에서 선택하고 Shift 키 눌러서 나머지 4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다 복사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상당히 많이 진도가 나온 것 같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배경하고 요 사진하고를 약간의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드롭 섀도우 효과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스 컨트롤에서 드롭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찾아서 요거를 먼저 첫 번째 요 사진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적용된 걸 알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효과를 지정할 수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어페서티를 지정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이걸 좀 진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디스턴스도 한 80 정도를 줘보면 이렇게 떨어진 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80도 하니까 이상하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여지네요. 그러면 요거를 120, 여기 한 130 정도 적당하겠네요. 그 다음 디스턴스도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정도 됐고요. 자, 그러면 그림자 효과가 이제 확연히 나죠? 자, 소프트니스도 이렇게 많이 줘서
한 어느 정도 줘볼까요? 한 40 정도. 여러분들 요건 취향에 따라서 지정한다는 점들 이해하시고요. 근데 하지만 요것도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지정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한 70 정도로 좀 우리가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디렉션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우리가 드롭 섀도우 효과도 나머지에 복사하기 위해서 요 속성 항목 이펙트 컨트롤에서 드롭 섀도우 지정한 거 첫 번째 사진에 지정한 거를 선택해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나머지 타임라인 패널에서 자, 두 번째 사진 시프트 키를 누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우리가 이 효과가 또한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효과는 이제 3D 베이직 3D 효과를 줘서 우리가 약간 더 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 일단은 여기다가 이펙스 패널에서 검색 상자에서 3D라고 입력하면 베이직 3D라는 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요것도 우리가 첫 번째 사진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대체 뭘까?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이 베이직 3D는 참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다른 것들도 여기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다양하게 효과를 한번 지정해 보시는데 요거는 이제 스위벨 요것만 일단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렇게 지정하면 요렇게 움직이는 거 아시겠죠? 자, 요거를 스위벨을 오른쪽 왼쪽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물론 요것도 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여기서는 그냥 그만두고 여기서는 한 2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20 정도로 한번 해보면 이 정도가 꺾어져 있죠. 그래서 0이 되면은 다시 오니까 그렇다면 요것도 또 우리가 모션을 지정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먼저 요거를 여기 인디케이터를 맨 앞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0프레임으로 옮기는 건데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홈키를 누르면 맨 앞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스위벨 요거를 스톱워치를 클릭해 주시고 처음에는 20으로 됐지만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한 끝날 때쯤에는 정상적으로 오는 게 좋겠죠. 엔드 키를 눌러서 요 끝으로 온 다음에 요게 0으로 되는 식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효과인지 볼까요? 그러면 요렇게 비스듬히 입체적으로 있다가 요렇게 펼쳐지듯이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재미있네요. 그죠? 재미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지정을 해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것 또한 다른 쪽의 사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요거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3D 요 효과를 또 클릭하셔서 CTRL C를 눌러서 복사하고 자, 요거 클릭하고 타임라인에서 두 번째 Shift 키 누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V를 누르면은 다른 사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훨씬 재밌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사진들이 이렇게 뚝뚝뚝 나타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슬라이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 슬라이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하는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스 패널에서 이번엔 푸시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PUSH요. 그러면 여기 화면 전환 효과에서 슬라이드 부분에서 푸시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 푸시를 요 효과를 드래그해서 이번에 어디다 놓냐면 여기가 그 사진과 사진이 전환되는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화면 전환 효과예요. 그래서 요 푸시는 어떤 효과일까요? 보시면은 타임라인에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옮겨 보시면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서 이제 3D 효과, 베이직 3D 효과가 또 적용이 되죠. 요 사이에다가 요 푸시를 드래그해서 이번에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이렇게 갖다 두시면 돼요. 요 경계에다가 정확하게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 드래그해서 요 사이에다 두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사이에다 두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한 사진이 나타나서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여지다가
자리를 잡힐 즈음에 밀고 들어와서 새로운 사진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갤러리처럼 보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영상이 시작할 때 우리가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좀 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걸 좀 지우시고 우리가 비디오 트랜잭션에서 디졸브, 요거는 이제 영상의 처음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연결되면은 살짝 밝아지면서 이제 영상이 애초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건데, 끝부분에다 두면은 살짝 어두워지면서 사진이 없어지죠. 근데 여기가 좀 이렇게 그런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난 것 같네요. 요건 뭐냐면 V1 트랙에도 이걸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V1 트랙에도 이렇게 둘 다 지정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까매졌다가 이렇게 살짝 나타나면서 이렇게 영상이 시작되는 효과가 완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오디오 파일만 이제 여기다 넣으면은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CTRL I키를 눌러서 임포트 대화 상자를 여시고 호버링 소트 mp3 이걸 선택해서 열기를 누른 상태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대화 상자에서 자, 여기서 호버링 소트 요거 파일을 선택하셔서 열기를 눌러서 가져와서 요거를 타임라인 패널에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되게 하고 저는 여기 그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사진 요 소리를 볼륨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컨트롤 K를 눌러서 오른쪽 영역을 클릭해서 델키를 눌러서 지워서 이렇게 음악과 더불어서 나오는 그러한 그 영상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요 사진 5개를 가져와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요 사진들은 사이즈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했죠? 기본적으로 요 사진들을 가져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스케일 투 프레임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모션에서 스케일 쪽에서 이제 모션을 좀 지정을 했죠. 요 사이즈가 좀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레이디얼 섀도우를 통해서 요 테두리를 하얗게 만드는 거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그늘지게 만드는 것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D, 베이직 3D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3D 방식으로 움직이는 효과를 지정하는 걸 지정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잊지 말아야 될 거, 여기서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슬라이딩 효과, 요 사이사이에 우리가 슬라이드 효과를 푸시라고 하는 화면 전환 효과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화면이 이동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은 이렇게 우리가 효과를 항목을 클릭해서 CTRL-C를 눌러서 복사하고 여기 붙여넣기 하는 그런 방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요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기능 몇 가지 되게 잘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추억이 담긴 좋은 영상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